그러나 처음부터 만인소였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피 흘림 끝에 얻어낸 소중한 전통이었다. 선비들이 집단적으로 상소를 제기한 것은 명종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남 선비 300여 명은 총 22차례에 걸쳐 윤원영과 보우의 처단을 촉구하는 백인소를 올렸다. 유생들의 집단적인 상소가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우선 결정적으로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윤원영이 실각을 하고 또 문정왕후의 비호를 받던 승려 보우가 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현상이 일거에 유생들의 상소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유생 상소가 정치에 영향을 미쳤던 아주 결정적인 이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후 논란이 된 예송 논쟁 때에는 영남 선비들이 천인소를 올렸다. 당시 송시열은 서명자가 1000명이 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만인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이었었다면 10,000명을 동원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숫자 정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중으로 가는, 다중의 힘을 믿고 다중을 신뢰하는 그런 그 의식이 형성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깨면 우리가 시민사회를 열 수 있는 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전통을 마련한 계기로서 볼 때 만인소의 전통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기 위해 선비들은 집단 상소라는 숫자의 정치학을 이용했고, 그것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된 것이 만인소였던 것이다. 조선 역사상 마지막이 된 7번째 만인소는 경주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 휘병을 소수로 한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와 함께 완전한 형태로 현존하는 또 다른 만인소다. 1884년에 씌어진 복제개혁 반대 만인소. 고종 21년 내려진 복제개혁 조치의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8,849명이 서명했다. 개화와 쇄국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던 시기, 외세의 일방적 침투를 우려하던 선비들의 고민이 담겨져 있다. 당시 영남 선비들은 복제개혁을 반대하고 나섰다. 가는 도중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 복제개혁이 취소되는 바람에 임금인데 상소를 하지를 못하고 되돌아와서 이 옥산서원에 이제 이 만인소를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남 선비들은 중요 사안마다 만인소를 통해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실 만인소 자체가 영남 선비들의 정치활동과 다름없었다. 그리고 만인소는 점차 영남이라는 지역적 색채를 벗어던지며 국가 전체 지식인을 아우르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제 아래로부터의 어떤 변화 요구에 의해서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 운영이 이제 불리해지는 그 징후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데, 10,000명이나 되는 지식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요구한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그 시대의 흐름과는 그 거꾸로 가는 중앙정치 지형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면 뒤에 숨지 말고 목숨을 걸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믿었던 선비정신. 만 사람의 뜻을 공론이라고 하고 그 뜻을 국가 정책에 반영했던 조선의 전통은 지방의 선비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조선은 군주 중심의 전제 국가였지만 임금은 끊임없이 여론, 즉 공론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1인소, 100인소, 1000인소, 만인소로 이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발언권을 성장시키면서 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조선의 공론 정치를 확대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만인소의 출현은 19세기 서울과 중인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발언권 없는 평범한 백성들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합니다. 목숨의 위태로움을 각오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선비들, 그리고 그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군주. 조선은 바로 공론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였던 것입니다.